공동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병선 전 속초시장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김철수 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로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별을 해도 일부는 판로가 막혀 매립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장과 국회의원, 태백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면 대신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도 올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병선 전 시장이 고소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병선 전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김철수 시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은 담담하고요.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이 전 시장이 제출한 고소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 전 시장이 문제 삼은 법정토론회 일부 발언의 진위와 함께 지난 2015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입당 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해 10여 명의 공무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현직 시장의 갈등이 표출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는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로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선별을 거쳐 재활용되지만 일부는 판로가 막혀 매립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5톤 트럭이 싣고 있던 재활용품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냅니다. 강릉시 전역에서 이런 트럭 20여 대가 매일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옵니다. 쓰레기는 1차로 비닐을 뜯어 선별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보내면 2차 작업자들이 각자 맡은 품목을 다시 분리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골라내는 작업에 38명을 투입해도 반입량이 크게 늘어 작업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2013년 연간 3,800여 톤 정도였던 강릉 지역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지난해 5,500여 톤으로 44%가량 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선별량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35% 정도의 쓰레기는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던 재활용품 판로가 막히면서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계란판이나 일회용 컵 등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플라스틱 계란판을 따로 쌓아뒀지만 수거업체가 없어 매립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계란판이라든가 일회용품 커피 먹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이제 분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가져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수거업체가 있어도 재활용품 판매 가격보다 운송비가 훨씬 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생산 단계부터 포장과 재질을 개선하고 판로가 막힌 재활용 품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신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높이고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란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이런 수법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는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일러준 계좌에 돈을 보내면 대신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도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1,400만 원을 보냈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30대도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500만 입금하고 제가 대출받을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저축은행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그 착신 전화였죠.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하는 경제 취약계층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주에서만 하루 평균 2-3건, 많게는 6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와 학생 등을 중심으로 20-30%가량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출 상품을 저리로 이렇게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가 송금하는 계좌도 취업 사이트 등에서 받은 타인의 계좌 정보로 만든 대포 통장. 계좌 추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화나 문자상으로 대출을 권하는 그런 연락은 전부 보이스피싱 이온이 생활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지난해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8,000여 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00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148억 원으로 지난 한 해의 70%에 달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네, 유태호 태백시장과 국회의원, 태백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함께 모여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점점 쇠퇴해가는 태백시를 되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출범 뒤 류태우 태백시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태백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폐광지역 현안 문제인 폐특법 연장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조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현재 발의된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이것을 전담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기금이라든가 또 폐광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화하는 데서 환원하는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인 제천 삼척, 동서고속도로와 ITX 고속화철도 등 고속교통망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나 ITX 문제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하자 그러면은 도시하고 접근성이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매봉산 개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관광이라든가 몇 가지 정말 이 침체된 태백 경기를 좀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태백시와 선출직 의원들은 소통을 강화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시에 강원본부 세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동해세관이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속해 있어 여러모로 업무가 불편하다면서 강원도에 맞는 최적의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해시에 강원본부세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백시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비와 91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태백시는 내년 3월까지 화광아파트 세입자 보상과 철거 절차를 거쳐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작은 영화관 조성 등을 차례로 추진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